지적을 하더라고요. 과도화된 그 우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은 뭐냐면 아니 우리가 똑같은 시험 붙어서 자격 가지고 법원과 검찰로 선택해서 왔는데 법원에 준해서 우리도 그러니까 판사에 준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직 문화 자체나 조직의 성격 자체가 다른 건데 네. 사실은 시민들도 그 이제 같이 법원 검찰청이 항상 같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적으로도 법원 검찰청이 이렇게 함께 붙어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박 위원장님 이렇게 생긴 네모형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승진을 하면은 점점 줄어야 되는데 왜 그대로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직 자체가 정말로 약육강식 구조고 상명하복 구조가 철저하기 때문에 처음에 동기들이 들어왔다가 한 세 번째 임기까지 가면서 서울중앙지검을 못 들어가면 나머지들은 당연히 도태되는 인력으로 생각을 네. 하고 그때부터 나갈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나가니까 올라갈 때 보면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서 그게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네. 유지가 네. 된다는 그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다른 공공기관들은 이제 부부장이라는 게 뭐 지네들은 몇 급에는 이제 건방을 떨지만 사실은 그 역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무리 높게 잡아줘도 이제 공무원 부의사관급이란 말이죠. 부부장이 그렇죠. 돼봤자 그 연차나 이런 걸 보면 그러면은 일반 공무원들의 부의사관급을 보면 주요한 아주 중요한 과장이나 아니면 국장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있고요. 대부분 그 과장이죠. 사람들이 그때 되면은 공무원으로서 일종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가장 바쁠 때잖아요. 그렇죠. 온갖 회의에 참석하고 네, 예, 네. 온갖 판단을 네. 하고 그러느라고 이 사람들이 딴짓을 할 여가가 없어. 네. 예, 그리고 더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인 행태 보이는 거. 근데 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힌 게 그때도 이제 나중에 제가 사람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뭐 국세청장이 아침에 무슨 보고를 받고 경로하셨다라는 기사 본 적 있느냐. 어? 대통령이 경로하셨다라는 기사도 잘 안 나오는 나라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걸 하는데 이거를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 너무나 또 일상적인 기사로 나오고 네. 사실은 그 일단이 드러난 게 저는 김만배 씨와 지금 네. 이 50억 클럽의 실체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KBS 사장으로 지명된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신문사 출신이잖아요. 예, 문화일보 출신이죠. 근데 그분이 왜 KBS 사장으로 지명된지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한간에는 네. 이동관 씨하고 무슨 뭐 잘 지내지 않았냐 선후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검찰총장 시절 법조 언론인 클럽의 네. 총무 역할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로 표현해야 될까요? 주니어 때 주니어 검사 때. 주니어 검사 때 주로 많이 맡은 역할 중에 하나가 언론 담당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인맥들이 이제 계속 맞습니다. 두갈 나타내고 뭐 이러는 거겠죠. 검찰이 그렇게 보면 이제 언론 특히 이제 법조 기자들을 사실상 이제 장악하다시피 하고 네. 그러니까 명확한 상하 관계로 그러니까 수사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단독을 하나 주면 그거 받아다가 쓰고 네. 그걸 잘 받아오면 그렇죠. 유능한 법조 기자가 되고 그럼 또 인정받고 근데 그럴수록 검찰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야마를 잡아주는 대로 네, 네. 써야 되고 이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사건, 단독 사건을 정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법조 기자 같은 이제 언론을 좀 길들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 네. 그런 힘도 저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예. 그 기자들의 항변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이 정보의 넉마주의다 그런 식의 표현을 하던데 이게 정보를 주스러 다니는 건데 말씀처럼 정보가 가장 많은 데가 검찰이다 네. 보니까 거기서 던져주는 거를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순번정에서 받아먹는 그리고 이 사람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검찰 기사는 받아먹어도 거짓말을 해도 탈이 안 난다. 탈이 안 나죠. 그거 설명해 주세요. 왜 탈이 안 나는지. 그거는 이제 기밀성이 요하는 네, 네. 이 분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 확인해가지고 기사를 다 쓰기 어려운 전제 핑계를 댈 수 있죠. 예, 네. 분야로 예, 예, 인식이 예, 되기 때문에 예. 거기서는 이제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 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취재원이 검사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공적으로 확인이 된 것처럼 치고 넘어가는 그게 있단 네. 말이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슈가 돼도 처벌도 안 받아. 네. 왜냐하면 검사가 저지른 일이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중앙지검 차장 검사가 하고 있는 언론 티타임. 네네. 그 언론 티타임은 정말로 뭐 어떤 우리가 제도적인 개혁을 하겠지만 제도적인 개혁과 함께 관행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언론이 검찰의 이 입맛에 맞는 내용을 쓸 수밖에 없게 계속 제공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 문화는 이제 확실하게 못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수사 중의 사안에 대해서 공보를 꼭 해야 될 거면 공보에 맞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네. 정례적으로 전 기자들로 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수사의 방향과 수사의 내용을 흘리는 것은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예. 예. 한때는 그게 이제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죠. 예, 그 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공개하기로 결정된 것들만 보도자료 형태로 예, 예, 그것도 이제 특정 기자가 아닌 모두에게 제공하는 게 조금 자리를 잡히다가 네. 지금 뭐 그 이후에는 다시 다 다양화됐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상징적인 모습이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서초동에다가 법무부 기자실을 따로 만드셨잖아요. 예. 그게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서초동 그 중앙지검 기자실, 대검 기자실에 딱 진을 치고 매일매일 그 어거지 뉴스, 가짜 뉴스 생산해가지고 막 네. 이제 퍼뜨리니까 네. 장관 입장에서도 이게 과천에 있는 장관은 도대체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 얘네들이 네. 결탁해가지고 하는 플레이가 이거야말로 진짜 잘못된 카르텔 아닙니까? 네.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게 그 50억 클럽이라는 실체로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고. 네. 한번 박상기 장관 시절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한 명도 없는 적이 아, 맞아. 있었습니다. 예, 생각납니다. 그때 이제 한 번도 검찰과 없었죠. 관련된 내용이고 예. 그러니까 과천으로 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을 목도하면서 정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데 발표가 있다는데 기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장관이 기자회견했는데 어떤 그런 뭐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 뭐 무슨 이유로 네, 고함치고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네. 다 지금 서초동에 있으면서 과천을 넘어오기 싫어가지고 예. 불참하는 거죠. 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지금 네. 날뛰는데, 그러니까 네. 자기들끼리도 그러거든요. 이게 처음에 어느 정도 초짜 기자 시절에 검찰에 가서 기자 생활을 하면 중앙지검 차장인데 차 한잔하러 오시겠습니까? 이러면은 그 전화가 그렇게 반갑고 황송하고 고맙고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를 갔는데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저기 조국 교수가 예전에 뭐 통장을 하나 만들었다는데 한번 흥미를 가져보세요.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얘는 네. 회사에다가 보고를 하면 엄청난 특종으로 인정받을 수 그렇죠. 있는 이제 그 소재가 된다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니 실제 제가 아는 기자 중에 음. 갑자기 토요일 날 연락이 와서 오후에 네. 오늘 이거 방송 낼 수 있냐? 음. 그러면 준다. 음. 라고 해서 그걸 실제 뭐 보도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사실상 비일비재하지. 예, 기사 내용을 음. 아예 이렇게 그 프레임을 짜주고 음. 요대로 예. 예. 오늘 바로 예. 예.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또 많이 일거리가 들어오고 네. 그걸 이제 그 미션 수행을 못하면 그 기자는 이제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저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검찰에서 이제 정보를 못 받는 사람. 그래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기억을 한번 되살리셔가지고 이제 조국 장관 지명 직후부터 벌어졌던 그 긴박한 상황들 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실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부풀려서 조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지네들이 원하는 결론으로 어떻게 몰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적나라하게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 기억나세요? 그날 왜 박상기 장관께서 그 화요일 날 국무회의니까 네. 그 네. 화요일 날 압수수색이 시작된 거고 네. 근데 오시면서 그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시는 중에도 그렇고 급하게 계속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우리가 민정에서 그 문제를 검찰 문제를 확인하는 통로가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국장인데 네. 네. 그때 검찰국장이 이성윤 검사였고 네. 그때 그 보고 기억나세요? 이성윤 검사가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전해온 얘기가 당시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보고했던 내용이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당시 반부패 부장인 한동훈이도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는 윤이 최측근인 한동훈한테 말하자면 그 위험이 증가되는 거를 예방해주기 위해서 한동훈이는 빼고 중앙지검장 배성범하고 다이렉트로 직거래를 해서 한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모른다고 한다. 그거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네. 저하고 있을 때 했던 얘기라서 그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박경철 비서관이 사실은 담당 비서관으로서 뭐라도 확인을 해서 수석이나 대통령께 알려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그날 바쁘게 뛴 건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듣고 와서 했던 얘기야. 지가 전화를 해봐도 한동훈이가 전혀 모른다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뭐 이러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야 이놈이 나한테도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그 푸념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됐잖아요. 계속. 너무 많았죠. 네. 뭐라고 얘기하면 예. 계속 거짓말이었고 예. 나중에 보면 저기 중간에 이렇게 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언론에다가 뭐 흘렸는데 나중에 보면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게 네. 지금 오면은 뭐 기자들이 가가지고 뭐 조민 양이 포르쉐를 탄다 뭐 이런 얘기들만 기억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예전에 무슨 뭐 그 비난용 기사를 흘리는 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무슨 조국 수석이 뭐 청와대 근처에 무슨 은행 지점에 가가지고 직접 현금 지급기에 뭐 네. 입금을 네. 해가지고 뭐 그 돈이 어디로 갔다 그런 얘기 막 대대적으로 네. 보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 박경철 비서관도 뛰어와가지고 막 이거 큰일이 네. 하나 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가 그거는 기억나시죠? 그거 가지고 막 설레발 쳤던 거. 그 당시 뭐 확인되지 않은 음. 보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글쎄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확인되지 않는 보도여가지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느 정도 피지를 내다가 나중에는 이게 그냥 거의 예, 손을 놓는 상태였잖아요. 네. 거의 너무 많은 그러니까 재생산의 구조였죠. 그렇죠. 어디서 잘못된 이 보도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소포 경쟁을 하면서 또 다른 언론에서 또 보도를 하고 또 보도하고 그렇죠. 또 보도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언론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 그러니까 검찰에서 흘러 나오는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터링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권력이 홍보 쪽에도 계셨고 부대변인도 해보셨고 했으니까 언론인들하고 그 뒤로도 좀 대화를 해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왜 추미애 장관 겪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쭉 검찰 문제가 하여튼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오고 뭐 이런 네. 짓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럼 그때 부대변인께 왜 새벽부터 전화 드려가지고 귀찮게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여러 네. 가지를. 그렇죠. 그럼 그럴 때 네, 부대변인으로서 설명도 하시고 항의도 하시고 뭐 부탁도 하시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네. 사석에서라도 보시면 야 당신들 생각해봐도 옛날에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도 제대로 드러나는 게 없는데 좀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없어요? 그 현장 기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사실 조금 허무한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메커니즘이 그냥 기자 단위에서의 이루어진 메커니즘이 아니고요. 그 회사 내에서의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상부에서 지시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그냥 질러대는 거, 그거는 괜찮은 건데, 다만 검찰 권력에 잘못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위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죠.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는 거죠. 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 기자들한테 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예 저희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정치 권력의 잘못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죠. 검찰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기자는 소수가 되는 건데, 그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 언론에 갖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훨씬 더 높은 거고 네. 국민들에게 위임한 권력이 더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선출되지도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견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늘 세니까. 정치 권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선거 때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쉬운 거고, 저기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참 비겁한 태도예요. 언론이라는 게 비판 정신이 사라지면은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비판 정신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추윤 갈등이 있었을 때 보도를 보면 거의 그렇죠. 9대1이죠. 네, 항상 9대1이죠. 추 장관이 잘못한 것처럼. 예, 9대1이죠. 근데 세상 일이 어떻게 9대1이 예. 실제로 있나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9대1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그랬고. 네. 근데 9대1의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그게 좀 적나라하게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죠. 예, 예. 네. 정치 권력은 만만하니까 예, 계속 때리고요. 검찰 권력은 두려우니까 공포의 대상이니까 예, 정반대의 지금 모습을 보이는 거죠.